안녕하세요, 업체나입니다. 3월달부터 대출 관련된 총 6가지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규제가 풀렸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게 풀리면서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금융위원회에서 3월 2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라고 하고, 자,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규제지역이라고 했죠. 근데 현재로서는 규제지역이 4개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출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총 6개의 규정을 완화를 했는데 우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는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입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은 금지가 돼 있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지역은 4개 지역밖에 없는 거죠. 해당 규제 완화가 그렇게 큰 파급 효과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개선됐냐면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허용해준 거죠. 그럼 몇 퍼센트를 허용해줬냐면 규제지역이 기존에는 0%였는데 이거를 30%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와닿지도 않고, 사실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갭 투자를 통해서 다주택자로 가는 거죠. 즉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전세금이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 돈 이만큼만 더해서 집을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당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큰 파급 효과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취득세 규정 완화되는 게 더 큰 파급 효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임대랑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대출을 허용을 해줍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주담대 대출 취급 금지였는데 바뀐 규정을 보시면 똑같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둘 다 0%였는데 이거를 규제지역은 30%,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올려줬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다주택자로 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갭 투자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담대를 취급해주는 것 자체가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 분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자, 사실상 이번 6가지 규제 완화 중에서는 이게 가장 메인인데, 자, 현재로서는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에는 각종 제한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은데 우선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 한도는 2억 원까지밖에 안 되고, 규제지역의 9억 초과 주택 같은 경우는 전입을 해야 되고, 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을 했어야 됐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가 됐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얽혀있던 이 모든 규제들을 전부 다 폐지를 했습니다. 자, 그럼 폐지를 하고 어떤 규정이 적용이 되냐면 그냥 심플하게 LTV랑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 가능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기존의 본인 주택을 활용해서 현금으로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다행히도 LTV랑 DSR 범위 안에서 모든 자금이 운영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주택당 LTV만 적용을 하게 되면 대출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DSR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본인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주택자, 주택이 몇 채 있든 상관없이 그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대출이 정해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귀찮은 규정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냐면 어차피 LTV랑 DSR 범위를 조정하면서 대출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도 똑같은데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제 주택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생활안전자금이든 보증금 반환이든 구입 목적이든 목적이랑 상관없이 그냥 본인의 LTV랑 DSR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기존 주택담보 대안 시 기존 대출 시점에 DSR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대출이 나왔는데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DSR 3단계가 진행 중이죠. 그래서 3단계를 적용받으면 대출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자가 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기 가능하도록 해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DSR 규정을 보시면, 자, 2021년 7월 이전에는 투기 과열지구나 9억 초과 주택에만 DSR을 적용했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연소득 8천 초과, 그 다음 대출이 1억 원 초과일 때만 적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2단계가 2022년 1월, 현재 기준인 3단계는 2022년 7월에 적용됐기 때문에, 만약 기존에 내가 2021년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규정대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건 해당되시는 분들만 적용받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섯 번째로 서민이랑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했는데 이 6억 원이라는 한도를 폐지를 해버린 거죠. 자, 그럼 폐지를 하고 어떤 규정을 적용하냐면 아까랑 똑같이 LTV랑 DSR 범위 한도 내에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DSR을 적용하게 되면 어쨌든 본인 소득에 따라서 대출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다주택자건 무주택자건 상관없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굳이 이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편하게 LTV랑 DSR로 모두 통일해버렸고 추후 LTV랑 DSR만 조정하면 이 대출 총량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부터는 이걸로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쭉 들어보셨다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죠.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로 다주택자들의 자금 운용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으로 원래는 대출 자체를 못 받았었는데 이제는 본인의 LTV랑 DSR 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이 용이해진 거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부터 모든 규정을 LTV랑 DSR로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DSR 퍼센트에 따라서 대출 총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굳이 대출 한도를 껌껌이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규제가 완화되고 해제된 거는 말 그대로 무주택자건 다주택자건 상관없이 그냥 본인 능력껏 알아서 대출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잘 벌면 대출도 많이 받고 본인이 연봉이 낮으면 대출도 적게 받으라는 소린 거죠. 그래서 주택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닌 본인 능력에 따라서 대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관리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려면 어떤 게 늘어나야 되냐면 이 DSR 퍼센트가 늘어나야겠죠. 현재는 40%로 적용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면 이게 50%나 60%까지는 완화될 용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부터 세법 포함해서 대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거는 꼭 적용받아서 현명하게 본인의 자금을 운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